그 아까 오전에 뭐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사시 존치 모임 관련해서 제가 뭐 그분들 손가락에 잘린 게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폄하한 것처럼 나오던데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 정도의 약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설령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 표현에는 정도가 있는 거죠, 그죠? 야밤에 좀 찾아가서 집까지 가서 하는 건 그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 법무법인 명령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문제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기막금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본인이 출자금이 한 1,000만 원 있었죠, 그죠? 1,000만 원.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익이 점점 늘었던데 뭐 고액 배당이나 이익 배당 본 적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단일원도 받은 적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도 없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 근데 조금 더 좀 깔끔하게 그 당시에 바로 대표까지 아니 출자금까지 뺐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런 것을 꿈꿨습니다.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 중에 왜 당선이 된 이후에 로펌을 만들었느냐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꿈꾸는 그 당시에 그 경업금지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짧게, 공익변호를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적어도 한두 건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 담양에 갔던 것도 김태동이라는 분의 사람의 뭐 사기 행각에 놀아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보통은 선거 떨어지고 나서죠, 이게 관계 1차 당대표 컷오프 된 직후 컷오프 된 거죠. 보통은 떨어지면 입 싹 쉬는데 그래도 의리로 간 거죠, 그죠? 그래도 고맙다고. 그분들 인과관계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전국을 돌다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을 싹 실제로 이분들한테 무슨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정치자금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천 갑질 관련해서 이렇게 금품 수수 마치 한 것처럼 자꾸 인식시키던데 본인이 전혀 금품 수수한 적 없죠? 그 공천 헌금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혐의가 낮고 이미 공천이 확정된 분이 당의 정책실장과 상의해서 낸 돈이고 그 돈은 다 그 비례대표의 선거 공보물 등의 비용에 쓰여진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차기 법무장관 중점 과제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무행정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마무리는 그러면 지금 고위공직자 공수처도 만들어졌고 또 6대 범죄를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고 또 형사 공판 중심 뭐 체계도 됐고, 그럼 남은 검찰개혁 과제는 뭔가요? 수사기소 분리 또는 뭐 검찰 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뭐 이런 건가요? 일단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가 아까 가장 우려한 대목이 공백 사태의 발생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찰의 조직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지지자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 조직 진단과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걸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요지는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당장의 수사 역량의 문제, 특히 경찰이 수사 역량이 되겠느냐 이제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 의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다 넘겨준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냥 놔두고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는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을 법무부 산하의 별도의 예를 들어서 6대 범죄 중대 청으로 만들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경찰에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총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나 또 김종민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함께 우리 신동근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에 대한 중립성과 더불어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적 통제는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검찰은 선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권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감찰, 그다음에 징계 요구권, 그다음에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총장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그랬죠. 응?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는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이 싸울 일이 없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계 질서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근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게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저 뜻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 제34조를 보면 이게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 자체가 세부적으로 뭘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걸 뭐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뭐 서면으로 받기가 뭐하면 구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말하자면 바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검찰 인사위원회 권한도 좀 만들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의원님. 부딪힐 일 없어요. 검찰청법상의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고요. 제청을 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마저 이제 좀 하나 더 네네네. 질문하고, 그게 이제 감찰도 그렇고 징계도 그러는데 징계 요구권도 사실은 징계권은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또 감찰도 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도 2차 감찰하고 1차는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의 감찰을 통해서 그걸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 검찰총장이 징계도 그렇고 감찰도 그렇고 다 못하겠다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해결을 잘해야 되는 문제만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